이래서 같은 타이거즈지만 DNA가 다르다고 하는 걸까? 프로야구 기아는 전신 해태 시절 K리그 최초의 왕조를 세운 구단이었다. 프로야구 출범 2년 차인 1983년에 첫 한국 시리즈 정상에 오른 해태는 국보 선동열 전 감독을 앞세워 1986년부터 1989년까지 한국 시리즈 4연패를 달성했다. 보통 프로스포츠에서 챔피언 결정전 3연패를 달성하면 왕조라 부르니 이는 프로야구의 첫 왕조로 불릴 만했다. 왕조의 기준을 한국 시리즈 3연패 이상으로 엄격히 잡는다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4차례 한국 시리즈를 제패한 현대 왕조, 1998, 2000, 2003에서 2004, 나 2000년대 후반의 SK 왕조, 2007에서 2008, 2010, 2010년대 후반의 두산 왕조, 2015에서 2016, 2019는 왕조라 칭하기 어렵다. 오직 1986에서 1989의 대와 2011에서 2014년 한국 시리즈 4연패를 넘어 통합우승 4연패를 이룬 삼성만이 진정한 왕조라 불릴 수 있다. 2001 시즌 중반 해태에서 기아로 모기업이 교체된 뒤 타이거즈의 행보는 롤러코스터였다. 해태는 한국 시리즈 우승이 없어도 늘 강팀의 위용을 보였지만 기아는 기복이 컸다. 팀명을 바꾼 이후 한국 시리즈 정상에 선 건 2009년, 2017년, 그리고 2024년 단 3번뿐이었다. 다행히 해태 시절부터 이어진 한국 시리즈 불패 전통은 계속됐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새 시즌을 제외하고는 한국 시리즈 무대조차 밟지 못했다는 의미다. 더구나 2009년 한국 시리즈 재패 후 다음 해엔 5위로 추락했고 2017년 우승 뒤에도 5위에 머물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탈락했다. 최초의 왕조를 세운 해태와 달리 연속 우승은 꿈조차 꾸지 못한 셈이다. 다만 2024 시즌 통합우승을 이룬 뒤 맞이한 2025 시즌을 앞두고는 절대 1강으로 불렸다. 팬들은 물론 전 현직 단장과 해설위원 등 전문가들까지 모두 기아를 절대 1강으로 꼽았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전망이었다. 2024 시즌 통합 우승 멤버를 거의 그대로 지켜냈기 때문이다. 핵심 불펜으로 활약했던 장현식이 FA 자격을 얻어 LG로 떠나긴 했지만 현금 10억 원의 2026 신인 드래프트 1, 4라운드 지명권까지 더해 구원왕 출신 조상우를 데려왔다. 여기에 토미존 수술을 받은 좌완 신의 불펜 이의리의 복구도 예정돼 있었다. 장타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타자도 소크라테스 브리토 대신 패트릭 위즈덤으로 교체한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됐다. 하지만 해태가 아닌 기아 타이거즈의 고질적 특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시즌 초반부터 독주할 거라는 예측과 달리 주축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 탓에 중하위권을 맴돌았다. 지난해 정규리그 MVP를 차지하며 슈퍼스타로 자리 잡은 4년차 3루수 김도영이 3월 20일 개막전에서 왼쪽 햄스트링을 다치며 전력에서 이탈했다. 내야수 박찬호, 김선빈이 차례로 부상으로 빠졌고 4월에는 핵심 불펜 곽도규가 왼쪽 팔꿈치 인대 손상으로 조기에 시즌을 접었다. 주전 외야수 나성범은 오른쪽 종아리 근육 부상으로 빠졌으며 5월에는 선발 자원 황동아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악재까지 겹쳤다. 김도영은 한 달 만에 복구했으나 이후 2차례나 햄스트링 부상을 다시 당한 끝에 결국 시즌아웃을 선언했다. 팀 타선의 큰 그림 자체가 무너진 셈이었다. 그럼에도 한평 타이거즈라 불리는 퓨처스리그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기아는 전반기까진 버텨냈다. 5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44경기에서 27승 3무 14패, 승률 0.659를 기록하며 순위를 2위까지 끌어올렸다. 이 시기 오선우, 김호령, 한준수, 윤도현 등 백업 선수들이 부상자들의 공백을 완벽히 메우며 힘을 보탰다. 그러나 정작 부상자들이 복귀한 뒤에는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부진에 빠졌다. 하지만 한여름에 들어서며 힘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전반기 막판과 후반기 초반인 7월 6일부터 30일까지 13경기에서 1승 1무 11패라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며 2위에서 7위로 곤두박질 쳤다. 외국인 투수 애덤 올런은 팔꿈치 염증으로 엔트리에서 빠졌다가 복구했지만 예전 기량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불펜 불안, 특히 마무리 정혜영의 흔들림이 결정적이었다. 정혜영은 7에서 8월 평균 자책점이 5.54에 달하며 뒷문이 크게 흔들렸다. 2년차 우한 불펜 성영탁이 새 필승조로 합류했으나 장현식을 대신할 거라던 조상우를 비롯해 최지민 등 기존 필승조 전체가 흔들렸다. 타선이 점수를 내도 불펜이 승리를 내주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우승 후보라는 말이 무색해진 기아 선수단은 초조해졌다. 가을 야구 탈락 위기가 커지자 선수들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졌다. 중요한 순간마다 제 힘을 못 냈다. 기아의 8월 득점권 타율은 0.231에 불과했고 역전패는 무려 9차례로 전체 1위였다. 냉정해야 할 벤치마저 흔들렸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낙마한 김종국 전 감독 대신 급히 현장 지휘봉을 잡았으나 특유의 형님 리더십으로 통합 우승을 이끌었던 이범호 감독은 평정심을 잃는 모습이 잦았다. 경기가 어려워질 때마다 사령탑의 표정부터 일그러졌다. 게다가 성적이 추락하면서 가을 야구 희망이 옅어지자 경기 중 카메라 앞에서도 선수를 호되게 꾸짖는 장면이 늘어났다. 지난 17일 한화전에선 베테랑 김선빈이 연속 실책을 범하자 질책성 교체를 했고 18일 한화전에선 상대 노시환에게 홈런을 허용한 포수 한준수를 불러 더그아웃에서 질타했다. 이 감독에게 꾸중을 들은 한준수는 결국 눈물을 보였다. 벤치와 선수단 모두 흔들린 기아는 점차 가을 야구 희망을 잃어갔고 24일까지 트레징 넘버 1만을 남겼다. 이어 25일 기아 경기가 없던 날 5위 KT가 SSG를 11로 완파하면서 기아의 트레징 넘버는 사라졌고 가을 야구 진출 확률은 0%가 됐다. 예상을 한참 벗어난 몰락 탓에 기아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던 광주 팬심마저 돌아섰다. 25일 기준 기아의 올 시즌 홈 관중은 102만 8,764명, 경기당 평균 1만 5,587명에 그쳤다. 이는 지난 시즌 125만 9,249명, 평균 1만 7,250명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10개 구단 중 지난해보다 관중이 줄어든 팀은 기아가 유일했다. 그러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파리 기아가 이대로 시즌을 마치면 두 승팀 추락의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더하게 된다. K리그 역사에서 전년도 한국 시리즈, KS, 챔피언이 8위 이하로 떨어진 사례는 단 한 번뿐이었다. 1995년 KS를 제패한 오비, 현 두산, 가 이듬해인 1996년에 최하위 8위를 기록한 것이 유일하다. 만약 올해 기아가 8위 이하 성적을 낸다면 KBO 통산 두 번째 불명예로 남게 된다. 이제 기아는 올 시즌 극적인 추락의 원인을 면밀히 짚어야 한다. 표면적 이유는 주축 선수들의 연쇄 부상이다. 그러나 단순히 불운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부상자 관리가 철저했는지, 재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구단 스스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지난 시즌 통합 우승 후 샴페인에 취해 새 시즌 준비를 소홀히 한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한국 시리즈 일정 탓에 주전급 선수들이 마무리 캠프를 거치지 못했고 시즌이 끝난 뒤에는 훈련보다 외부 행사에 집중했다. 결국 선수들은 완벽히 몸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스프링 캠프에 들어갔다. 모기업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전원이 비즈니스석을 타고 미국 캘리포니아로 출국할 때까진 좋았으나 그뿐이었다. 그러나 팀은 미국에서의 1차 스프링 캠프와 일본에서 진행된 2차 캠프에서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팀 전체적인 컨디션 저하가 연쇄적으로 이어져 시즌 초반부터 잦은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시즌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상 관리에 대한 반성은 필수적이다. 올해 시즌 2연패를 꼭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 때문인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선수를 성급하게 1군에 투입한 결과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했다. 커다란 실패를 경험한 기아는 조기에 강도 높은 훈련을 예고했다. 이범호 감독은 최근 2025 시즌의 실패를 인정하며 마무리 캠프부터 상당한 훈련량을 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젊은 선수들뿐 아니라 베테랑 선수들도 강도 있는 훈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